여러분 안녕하세요. 시혜쌤입니다. 오늘은 신경님의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는 시를 가지고 여러분이랑 같이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EBS 수능 특강에 현대시 10강에 실려 있죠. 신경님 하면요, 여러분이 고3이라면 고등학교 2학년 때 신경님의 작품 뭐가 기억이 날까? 목계장터 라는 시가 조금 기억이 난다면 좋겠습니다. 목계장터는 고등학교 2학년 때 굉장히 많이 배우게 되는 작품이고요. 우리가 그 작품을 통해서 신경님을 좀 이해해 본다면 어떤 삶에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던 시인이다? 네. 농촌 공동체, 맞아요. 농민들의 삶에, 민중이죠? 민중의 삶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농촌 공동체의 삶에 굉장히 큰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삶을 굉장히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인, 요 정도로 신경림 시인을 좀 이해하고 가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맥락 안에서 요 새로운 작품,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는 작품이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수능 특강에 여러분 아시죠? 본문이 두 편의 시를 싣고 있잖아요. 그런데 보기를 보니까 이 시에 대해서는 보기가 나와 있지 않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는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쭉 훑었을 때 그렇게 이해하기가 난해하지는 않은 시다라는 거로 우리가 좀 받아들이고 갈 수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난해하지는 않고 농민의 따뜻한 농촌 공동체를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시다. 이 정도로 좀 이해하고 가시면 되겠다라는 얘기고요. 자, 해제부터 읽으면 선생님이랑 같이 자 간단하게 정리하고 넘어가시겠습니다. 이 작품은 느티나무들을 의인화함으로써 여러분 작품 제목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야. 여러분 복수의 전미사 나와 있죠? 복수 전미사가 나와 있으면 이거는 여러분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라 공동체의 이야기다라는 거 알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작품 제목이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작품 제목이 자연물이야. 그러면 이 자연물은 우리 시 안에서는 여러분 그냥 자연물 그 자체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경우보다는 이 자연물이 뭐가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지배적인 이 시를 지배하는 상징물이 되는 경우가 많은 거죠. 그래서 그 자연물을 가지고 와서 자연물 자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을 가지고 올 때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야. 자연물을 가지고 올 때 이 자연물을 통해서 자연물에 빗대어서 인간 삶을 빗대어 얘기해주는 그런 상징물로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거의 현대시에서는 80% 이상이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고 가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자연물 자체, 자연물 자체의 개념으로 쓰이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그게 이제 한 20% 정도를 차지할 거고 그렇게 될 경우에는 거의 예찬과 친화의 대상으로서의 자연물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자연물이 제목이 되어 있을 때, 지배적인 상징물이면서 또 중심 시적 대상이 될 텐데, 중심 시적 대상이 될 거예요. 자, 요것도 정리합시다. 이렇게. 자, 다시 마무리 정리. 작품 제목에 자연물이 나온다. 그러면 그 자연물은 첫 번째 중심 시적 대상이면서 두 번째 이 시를 지배하는 지배적 상징물이 될 거다. 그렇게 됐을 때, 이 지배적 상징물로서의 자연물은 인간 삶을 빗대어서 얘기해주는 그런 대상물이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연물 그 자체의 의미로 쓰일 때는 그러면 이때는 이제 상징적인 상징물로 쓰인다라는 건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정리가 되고 또 요게 자연물 그 자체의 의미로 쓰이게 된다 그러면 그때는 자연 친화가 주제이지 않을까? 예찬의 대상이 되면서 친화의 대상이 되는 자연물 그 자체로 그려지는 경우가 있을 거다 그 얘기입니다. 자, 정리되셨습니까? 작품 제목에 자연물이 있을 때는 그 자연물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지부터 선생님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해제를 보니까 느티나무들을 의인화했다 그랬으니까 여러분 상징물로 쓰이게 되는 거죠. 인간 삶을 빗대어 얘기해주는 자연물이 등장하고 있을 거다라는 얘기예요. 느티나무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묘사할 거야.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쭉 그려질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서로 의지하면서 상생 함께 잘 살아간다라는 뜻이죠.
네, 서로 의지하고 함께 잘 살아가는 공동체적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게 느티나무가 될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느티나무는 여러분 서로 의지하고 같이 잘 살아가고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고 있으니까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아, 플러스의 대상물이구나 라는 거 잡고 가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보기가 나온다면 여러분, 보기도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보기에 나와 있는 중심시적 대상 잡고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이런 걸 체크해 가면서 독해하시면 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느티나무들은 함께 자라면서 토라지고 다투기도 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삶을 보면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선생님 아는 가정에 여자아이들 둘을 키우는 그런 엄마 아빠 젊은 엄마 아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여자아이 둘이 너무너무 한 명씩 볼 때 진짜 너무너무 예쁘고 너무너무 사랑스러운데 자매잖아. 자매고 나이 차이가 한 2살 이렇게 난단 말이에요. 아직 뭐 6살, 4살 이런 아이들이거든요. 둘이 붙여놓으면 막 잘 놀다가 갑자기 팍 돌아지고 서로 다투고 때리고 막 난리도 아닌 거야. 그래갖고 그 키우는 엄마가 막 되게 스트레스 받고 막 이러는 걸 제가 봤거든요. 선생님 이렇게 좀 웃으면서 선생님 좀 지나왔으니까 여유가 있는 거지. 막 웃으면서 바라보게 되는 그런 가정이 있는데 그렇게 서로 토라지고 다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그거는 우리 인생에서 그냥 정말 반드시 있는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야. 그래서 이 토라지고 다투기도 하지만 이거를 여러분들이 물론 갈등이 있고 경쟁이 있고 그렇다는 의미긴 한데 이거를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야 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그냥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고 살다 보면은 반드시 인간이라면 거쳐야 되는 생명을 가진 존재라면 이렇게 다투기도 하고 토라지기도 하는 일이 그냥 일상이야, 일상. 일상이기도 한 그런 개념으로 이 시에서는 좀 받아들이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네, 계속 볼게요. 이렇게 토라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미운정 뭐 이런 게 드는 거지. 그래서 결국은 아픈 곳을 만져주고 끌어안고 기대고 서로 위로하며 그렇게 살아가요. 플러스죠? 또한 이렇게 나이를 먹고 나면 늙은 느티나무들은 오랜 삶의 지혜가 담긴 삶의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온 고을에 뿌려 자기만 혼자 독식, 혼자 먹지 않아 모든 생명과 함께 나눕니다. 이처럼 공생하고 나누는 모습에 대한 묘사를 통해서 이 작가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다? 공동체적 가치관에 대한 지향을 드러낸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시간의 흐름, 시상전개 방식 나올 거고요. 시각 이미지 부각될 거고요. 특정 의미를 반복해서 가군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자, 가군이라는 말 여러분 뭔지 다시 한번 정리할까요? 가군을 이해하려면 음위율이 뭔지를 먼저 기억을 좀 해보셔야겠죠. 음위율 무슨 말입니까? 특정 의문이란 말도 무슨 말인지 아시죠?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 자음과 모음이 우리나라 의문이잖아요. 특정 의문을 일정한 위치에서 반복하면 뭐가 만들어져? 운율이 만들어져. 이런 방식을 음이율이라고 이야기한다. 음이율의 종류 3가지. 둔과 요운과 가군이 있다. 둔은 여러분 문장이 있으면 머리 두자. 제일 앞에서 반복이 되면 둔이라고 이야기하고 요운은 허리 요자. 중간 부분에서 어떤 특정 의문을 반복했으면 요운이 되는 거고 가군은 다리 각자 제일 아랫부분이죠. 마지막에서 특정 의문 예를 들어 종결어미 다, 가, 야, 이렇게, 썼다, 이렇게 쳐보자. 거기에 특정 의문, 아가 계속 반복되는 게 확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뭐가 쓰였다고 얘기한다? 가군이 쓰였다고 이야기한다. 자, 선생님 빠른 속도로 정리했습니다. 여러분, 잘 정리해놓고 가십니다. 너무 빠른 속도로 지나갔으면 다시 한번 멈추고 다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세요. 자, 두은용 가군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많이 활용되는 건 가군이다라는 것까지. 자, 이 작품 또한 가군을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 정리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본문 핵심 정리 들어가 보시죠. 갈래? 너무 당연하죠. 현대시, 자유시, 서정시고요. 성격은 관조적이야. 여러분, 관조라는 말도 빨간색 동그라미 별표 3개 하고 가십니다. 관조는 일단 여러분 볼관자의 종말 조자인데 이 조자를 새가 보는 거로 생각을 한번 해라. 새조자로 생각해라 라고 선생님 얘기했었죠. 새가 본다라는 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거로부터 새는 나무 위에 올라가서 보잖아. 그래서 어떻게 되는 거야? 객관적인 거리를 두고 보는 거다라고 말씀드렸었습니다. 객관적이에요.
객관적이고 멀리서 바라보기 때문에 전체를 다 조망하는 거죠. 전체를 다 보는데 내가 그 사건의 중심에 있지 않고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어때? 차분해. 차분하고 담담한 어조가 만들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뭐 할 수 또 있는 성찰적이 될 수 있는 명상적으로 그 사건의 본질을 꿰뚫어 보는 거기까지 나아갈 수 있는 게 관조적인 태도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이 시가 관조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을 거다. 감각적이다, 비유적이다, 예찬적이다. 뭘 예찬할까 여러분? 공동체적인 가치관을 예찬하게 되겠죠. 그런 거 알 수 있습니다. 주제 봅시다. 공생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공생과 나눔을 바탕으로 한 공동체적 삶의 아름다움 예찬할 겁니다. 자연을 통해 깨달은 바람직한 삶의 자세. 느티나무들 봤더니 이렇게 공생하면서 잘 살아가고 있네. 바람직한 삶의 자세를 자연으로부터 우리가 배울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볼 수도 있겠죠. 함께 위로하며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에 대한 예찬이 나오게 될 거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자, 특징. 자연물인 느티나무를 의인화해요. 공동체 별표입니다. 열거 나올 겁니다. 삶의 모습 다양하게 열거를 통해서 보여주게 될 거다라는 거. 자, 선생님이 이렇게 좀 바꿔볼까요? 네. 어떻게 바꿔야 사라졌다, 안 사라졌다를 안 할까? 네네. 보십니다. 상징적인 시어. 자, 자연물이 상징으로 활용이 되는구나 확인하고 가실 수 있겠습니다. 시간의 흐름. 나서, 태어나네. 잘하는 거, 함께 살아가는 그 생애를 말하겠네. 시드는 일, 썩은 가지, 이거는 좀 나이를 먹었구나. 그래서 인생의 첫 출발부터 늙어가는 죽음으로 향해 가는 그 순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전개가 보여질 거다. 연결어미의 반복이 있을 거다. 감각적 이미지를 활용해 유대감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타날 거다. 청각도 있고 촉각도 있을 거다. 확인하시고요. 음성 상징어도 나오네. 주렁주렁 이런 음성 상징어 대상을 생생하게 표현해주는 그런 표현 기법이 되겠죠. 시상이 명사 마무리입니다. 마지막 종결 문장 시행을 보면 명사로 딱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여운이 남게 될 거고요. 추상적인 대상을 시각적으로 구체화하는 표현들도 우리 같이 확인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 특징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선택지로 활용이 되는 문장들이니까 잘 정리해 놓고 가시는 거 잊지 맙니다. 본문 한번 같이 한번 확인해 보시죠. 산비 아래 돌밭에 저절로 나서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제재발거리고 떠들어 쌓고 간지럼질도 시키고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 잎이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도 주고 끌어안기도 하고 기대기도 하고 이렇게 저희들끼리 자라서는 자 여기까지만 한번 볼까요? 여러분 어디서 태어났어? 산비탈에 태어났어. 산비탈에 충청도 방언 나왔다. 산비탈에 태어나서 또는 돌밭에 태어나기도 해요. 저절로 태어나는 거죠. 그럼 산비탈이나 돌밭이라는 건 여러분 막 이렇게 막 무슨 호화로운 궁궐 왕궁 이런 곳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산비탈이나 돌밭은 민중들이 태어나는 아주 평범하고 조금 척박하기도 하고 어려운 환경 이런 것들을 상징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됐죠? 느티나무들의 삶의 터전인데 이건 곧 평범하게 살아가는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 되기도 한다. 돌밭 조금 어려운 환경일 수도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어떠한 도움도 없이 스스로 태어났어요. 그게 출생이죠. 시작점입니다. 민중의 출발점이면서 느티나무들이 태어나는 환경이 되는 거야. 너무너무 으리으리하고 아주 좋은 환경, 막 예를 들어 뭐 나무로 친다면 뭐 이렇게 막 비닐하우스, 막 환경이 너무너무 좋은 그런 곳에서 태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렇게 출생해서 저희들끼리 함께 공동체적인 삶의 모습, 우리가 태어날 때 여러분 우리 첫 번째 공동체 가정이라는 공동체가 있는 거죠. 절대 혼자서 태어나지는 못해요. 우리 부모님 밑에서 어떤 가정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태어나는 거죠. 네, 끼리는 여기서는요, 봐라, 전미사인데, 원래는 뭐냐면 그 부류만이 서로 함께라는 뭔가 배타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전미사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어떤 뜻이다? 공동체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된 전미사다라는 건 좀 주의하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배타성이다? 아니다. 여기는 배타성이 아니고, 공동체성의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거.
이해하고 가셨죠? 저희들끼리 자라면서 함께 모여 자라면서 제재발거리고 역시 제재거리다의 방언이고요. 막 수다스럽게 자꾸 제잘거리 아주 활기차게 자라는 거 말하는 거죠. 제재발거리면서 떠들어. 청각이 미진 거죠. 네, 소리가 들렸으니까 밀고 당기고 간지럼질도 시켜 막 이렇게 서로 장난치는 거죠. 막 간지럽히기도 하고 그러는 거. 간지럽힐 때는 여러분 이렇게 막 이렇게 간질간질 피부에 닿는 자극이잖아. 그래서 여긴 또 촉각이 나오게 되는 거죠. 됐죠? 시세오고 공연히 미워하여 싫어하고 토라지고 다투고 갈등하기도 해. 그런데 이거를 여러분 부정적인 의미로 이해하시면 된다 안 된다? 부정적으로 읽지는 말아라. 이 갈등은 일상에서 흔히 일상의 공동체 안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이다. 그러니까 장난치다가 어떻게 하기도 하는 거야. 싸우기도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간다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맥락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다 그 얘기입니다. 관련해서 여러분 수특에도 문제가 출제가 되어 있죠. 선택지 안에서 이걸 부정적으로만 읽는 것은 좀 문제가 된다라는 선택지가 있었다라는 거 보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시드님 그렇게 다투다가 다치기도 하지. 아픔과 상처가 생겨. 그러면 떼어줘. 그리고 아픈 곳 역시 아픔과 상처 만져주기도 하고 서로 배려하고 위로하고 그런다는 얘기지. 아까 선생님이 어떤 그 6살, 4살 그 자매 얘기했었잖아요. 모습으로 막 다투다가 누가 한 명이 조금 모르게 예를 들어 손톱 같은 데 이렇게 긁혀. 그러면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고 옆에서 아팠어? 이러면서 같이 모르게 뭐 밴드를 붙여준다든지 서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렇게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아가요. 끌어안기도 하고 포용, 이해, 기대기도 하고 모두 다 뭐다? 플러스의 의미다. 그 얘기입니다. 공동체적 삶의 유대감을 보여주는 그런 문장들이 계속 어떻게 됐어요? 열거되고 뭐뭇은 뭐뭐하고 뭐 어디 봅시다. 어디 네. 대구 문장 여러분 지금 선생님 찾고 있는 중이에요. 대구 문장. 시세우고 토라지고 다투고 시든잎 생기면 서로 떼어주고 아픈 곳은 만져주고 네, 끌어안기도 하고 여기 보자. 여기 문장은 시구에 시구가 반복이 되면서 대구 문장도 만들어졌네요. 보이시죠? 확인하셨어요? 그래서 열거되고 대구되고 또 반복도 되고 그러면서 운율이 만들어진 거 여러분 확인하실 수 있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바로 여기에서 느티나무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 나열이 된 거.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저희들끼리 다 자라요. 자, 여러분 느티나무의 다양한 삶의 모습 열거가 되고 대구가 되고 반복이 됐는데 그 삶의 모습에는 뭐 맨날 뭐 서로 위해주고 이런 것만 있지는 않다. 다투는 모습도 있다라는 것까지 확인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마무리 보십니다. 늙으면 시간의 흐름 계속 가고 있는 거 확인하셨죠? 여기 나서 자라나 그죠? 그리고 이제 늙었어요. 늙으면 동무나무 썩은 가지 상처나 아픔을 슬쩍 가서 잘라주기도 해. 그냥 뭐 티내고 하지도 않아. 이제 나이가 들면 뭔가 이렇게 좀 여유도 생겨나고 이러다 보니까 막 싸우다가 썩은 가지 있으면 가서 그냥 자기가 마치 안 해주는 것처럼 이렇게 도와주기도 하는 거죠. 자기가 도운 거 티내지 않고 그런 어떤 삶의 어떤 관용이나 여유 이런 것도 생겨나 있고요. 세월에 곪고 터진 상처는 긴 혀로 핥아주기도 해. 위로해주기도 하고 헌신해지기도 하는 거예요. 왜 이게 헌신으로 이해되는지 여러분 납득이 가시나요? 자기가 이렇게 곪고 터진 상처를 이렇게 자기 혀로 핥아주는 거니까 자기가 그런 곪은 거를 자기가 이렇게 옮아 가지기도 하는 거가 된다 그 얘기야. 그러니까 헌신이기도 한 거죠. 됐죠? 여기도 촉각 이미지 확인되십니다. 그렇게 열매보다 아름다운 이야기들. 네, 어떤 열매는 결실이나 결과 이런 걸 상징하게 될 텐데 그거보다 더 가치가 있는 풍부한 경험과 그로 인해 얻은 어떤 삶의 지혜. 예를 들자면 이런 거죠. 내가 인생으로 친다면 삶의 열매다 그러면 내 어떤 권력이나 내 부나 이런 게 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나이가 드신 분들이 어떤 뭐 경제적인 어떤 재산이 좀 많아. 이런 게 어떤 열매라고 친다면 그분한테 더 가치가 있는 건 뭐냐면 선생님이 요즘에 유튜브 너무너무 우리 시대 뭐 가장 기본이잖아요. 유튜브로 이제 자기 개발하신 분들 이런 분들 얘기 들어보면 이분들이 더 귀한 게 뭐냐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유함보다는 그 사람들이 이런 부유함을
찾기 전까지 얼마나 책을 많이 읽고 삶의 경험을 얼마나 많이 쌓았고 이런 것들을 유튜브에서 막 나눠주시더라는 거죠. 또는 책을 통해서 이걸 막 얘기해 주는 거지. 굳이 자기가 어떻게 이렇게 인생의 어떤 성공을 이뤘는지를 자기만 알고 있어도 될 텐데 이거를 굳이 여러 사람들한테 좀 알려주고 싶어하는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더라 이거죠. 이분들을 보면. 그래서 아 참 이런 분들이 참 귀하구나 이런 생각 들으면서 할 때가 있는데 그렇게 자기 삶의 어떤 결실이나 결과보다도 자기가 그걸 가지기 위해서 얻었던 풍부한 경험, 거기서부터 쌓은 지혜, 얼마나 젊었을 때 여러분들이 절약을 하셔야 됩니다.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또 젊었을 때 실패했을 때 절대로 거기서 좌절하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책을 많이 읽어서 지혜를 축적하셔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 위기를 그때 극복해 나갔어요. 뭐 이런 얘기들을 막 나눠주는 거죠. 그렇게 열매보다 아름다운 그 삶의 지혜 이런 것들을 머리와 어깨와 다리와 가지와 줄기에 열고 또 나왔다. 그죠? 주렁주렁 음성상징어 여러분 주렁주렁 이렇게 막 이렇게 달고 있는 형태를 흉내낸 메테어죠. 추상의 구체화이기도 합니다. 이게 왜 추상의 구체화일까? 이야기는 여러분 눈에 보여요? 보이지 않지 않나? 그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거기 때문에 추상이란 말이야. 머릿속의 관념이란 말이죠. 경험, 삶의 지혜 이런 거 모두 다 머릿속에 존재하는 관념이잖아.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삶의 지혜 이런 거. 근데 그거를 주렁주렁 달았다. 주렁주렁 달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뭐가 쓰인 거야? 추상의 구체화가 쓰이는 거죠. 시각적 형상화. 마치 뭐가 이렇게 달려있는 것처럼 지혜가 막 어떻게 달려있는 것처럼 이렇게 눈에 보이게끔 만들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여기 부분은 뭐가 쓰인 거다? 이야기들을 주렁주렁 달았다. 여기 부분 추상의 구체화가 쓰였다. 별표 체크하고 가시고요. 이야기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지.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 삶의 지혜가 많은 분들이 그만큼 이렇게 많은 지혜를 가지고 그걸 혼자 갖지 않고 그걸 달고 있다가 어떻게 해? 별 많은 밤. 이거는 플러스의 시간인데 어떤 시간이냐면 아름다운 이야기들을 전해주기 때문에 별 많은 밤인 거예요. 그러니까 별 많은 밤을 기다리고 있다는 개념이 아니고 이분들이 삶의 지혜를 나눠주는 시간대는 그만큼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시간대다. 그 얘기가 되는 거죠. 지금 선생님이 지금 이 영상을 찍고 있는 이 시간은 코로나가 막 전 세계를 뒤덮여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이탈리아 같은 경우 막 정말 많은 사람들이 죽고 막 그러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시간에도 여전히 어떻게 하는 거야? 연륜이 많은 경험이 많고 지혜가 많은 분들이 자신들이 얻은 삶의 지혜를 이런 식으로 뭐 유튜브라든지 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전해줘. 그러면 그 시간은 어떻게 되는 시간인 거야? 별 많은 밤이라는 시간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공유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환상적이고 포근한 느낌을 주는 별 많은 밤이 나왔다. 그 얘기입니다. 그 별 많은 밤을 골라 그것들을 하나하나 떼어 온 고울에 뿌리는 어떻게 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온 세상에 나누는 그런 우리 동네 민중들의 삶의 터전이죠. 늙은 느티나무들. 자, 이 늙은 느티나무들 공동대체적인 지혜와 경험을 지닌 민중들인데 이런 민중들은 여러분 젊은이라기보다는 조금 삶의 지혜나 연륜을 가지고 계셔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되겠죠. 그 나이 드신 분들이 삶의 지혜를 나누는 모습 이렇게 명사형 종결로 문장이 시가 끝났습니다. 세월과 연륜, 경험과 지혜의 이미지를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 늙은 느티나무들이 가지고 있구나. 이게 제목이구나 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복수적 미사 나와 있죠. 그래서 공동체적 삶의 의미를 부각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느티나무의 일생이 끝납니다. 노년이고요. 명사형 종결. 자, 끝나지 않은 느낌을 주는 거죠. 서술어로 끝나지 않고 명사로 끝나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 느낌을 주는 시적 여운을 남겼다. 그리고 화자의 태도는 그런 느티나무들을 바라보는 예찬적이고 긍정적인 태도로 마무리가 지어졌다. 마지막 문장에 나오는 화자의 태도는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마무리 정리하십니다. 상황, 화자가 아마 늙은 느티나무들을 본 것 같아요. 그죠?
늙은 느티나무들을 보면서 대응 방식, 그 느티나무들로부터 느낀 공동체적인 삶의 의미를 예찬하면서 끝났습니다. 표현법 중요한 거 알고 계시죠? 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독해를 할 때, 시를 독해할 때 가장 먼저 상황 체크하시고요. 대상 체크하시고요. 그 대상의 속성이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보시고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화자의 태도를 정리하시는 겁니다. 여기까지 딱 끝나고 나면 그 다음에 선생님이랑 같이 독해하면서 표현법들 한번 정리해보자. 뭐 시상 전개 방식 한번 정리해보자. 이렇게 된다 그 얘기야. 다시 독해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다? 화자의 상황, 또 대상의 속성, 그리고 대응 방식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표현법.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도 뭐가 제일 중요하다? 화자, 대상, 그 다음 상황, 대응 방식이 제일 중요하다. 그 다음에 뭘 점검하는 거다? 표현법을 점검하는 거다. 라는 얘기 잊으시면 안 됩니다. 자, 표현법, 의인법, 명사종결, 시간의 흐름, 가군, 열거, 감각적인 이미지 모두 다 선생님이 앞에서도 강조했고 본문에서 확인하셨습니다. 됐죠? 시간의 순서에 따른 치상전개 방식, 태어나서 자라서 늙어가는 그런 시간의 흐름에 따른 시상전개 방식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거 선생님이 마무리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여러분도 마무리로 정리하는 거 잊지 마시고요. 네, 우리 동네 느티나무들이라는 민중이 이 척박한 환경에서 또는 어떤 조금 가난하고 또는 평범한 환경에서 태어나서 아주 다양한 자기들끼리 모여서 다양하게 다투기도 하고 서로 상처를 핥아주기도 하고 이렇게 태어나서 결국 노년에 이르러서는 자신들이 축적한 삶의 연륜으로 이렇게 타인들에게 나누는 그런 아주 지혜로운 노년의 모습을 맞이하는 그런 인생 전체를 느티나무에 비유해서 공동체적인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정리해준 시 한 편을 같이 공부하셨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같이